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극장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인생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때로는 영화보다 더 극적이고 소설보다 더 애절한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진짜 이야기들 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한 장의 복권이 바꾼 50년 부부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극장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의 작은 산골 마을. 이곳에 올해로 결혼 50년째를 맞은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정수 씨, 75세. 젊은 시절 농사를 지었지만 지금은 마을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인 박순자 씨, 73세.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하지만 집안일만큼은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는 꼼꼼한 성격이었죠. 이들의 하루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 정수 씨는 자전거를 타고 슈퍼로 출근합니다. 순자 씨는 텃밭에서 자란 채소로 소박한 아침을 준비하죠. 저녁이면 함께 앉아 오래된 TV를 보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가진 건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집, 10년 넘은 자전거,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 하나.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2023년 4월 15일 토요일 오후, 평소처럼 슈퍼에서 일하던 정수 씨에게 한 손님이 물건값을 지불했습니다. 거스름 돈이 2,000원. 애매한 금액이었죠. 아저씨, 거스름 돈으로 복권 한 장 주세요. 정수 씨는 평생 복권을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박은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장 정도야 뭐 어때요? 혹시 모르잖아요? 정수 씨는 망설이다가 결국 로또 한 장을 골랐습니다. 번호는 자동 선택. 집에 돌아와 순자 씨에게 복권 이야기를 했을 때 부인은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그런 거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한 번뿐이야. 거스름 돈이었으니까. 그리고 복권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잊고 지낼 생각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저녁 8시 45분. 평소처럼 TV 뉴스를 보던 부부에게 로또 추첨 방송이 나왔습니다. 여보, 그 복권 어디 뒀더라? 에이, 뭐 될 것 같아. 순자 씨는 웃으며 서랍에서 복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번호를 맞춰보기 시작했죠. 첫 번째 번호 7번 맞았습니다. 두 번째 번호 14번 또 맞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순자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수 씨는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며 복권을 다시 확인했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번호까지 모두 일치했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무려 36억 2천만 원. 50년을 가난하게 살아온 노부부에게 찾아온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여보, 이게 정말이야? 그런 것 같은데. 다음 날 아침 서둘러 복권 판매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확인받았죠. 진짜 1등이라는 것을. 상금을 받은 후 이들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50년 된 낡은 농가는 모던한 전원주택으로 탈바꿈했죠. 새 가전제품, 새 가구, 평생 꿈꿔오던 편안한 노후를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수 씨는 운전면허까지 땄습니다. 75세의 나이에 말이죠. 이제 순자 데리고
여행도 다닐 수 있겠다며 기뻐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늘 아끼며 살던 부부가 처음으로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순자 씨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온천 여행을 다녔고, 정수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도 한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가 점점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친구들 만나러 간다며 새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갔는데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났죠. 일주일에 3번, 4번, 급기야 거의 매일같이 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순자 씨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야 좀 편해졌는데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쯤이야. 하지만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녁 8시쯤 들어오더니 밤 10시, 11시, 때로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들어오곤 했죠. 더 이상해진 것은 정수 씨의 옷차림이었습니다. 평생 작업복과 운동복만 입던 사람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백화점에서 산정장, 가죽 구두, 심지어 넥타이까지. 75세 할아버지가 마치 30년 젊어진 것처럼 차려입기 시작했습니다. 향수도 뿌리고 머리도 염색하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는 시간도 길어졌죠. 여보, 어디 가는데 그렇게 꾸미고 나가? 순자 씨가 궁금해서 물었을 때 정수 씨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친구들 만나는데 너무 초라하게 나갈 수는 없잖아. 이제 우리도 좀 품격 있게 살자고. 하지만 순자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을 때도 마음이 딴 데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핸드폰을 자주 보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고, 예전에는 순자 씨와 함께 TV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대화도 줄어들었어요. 여보, 요즘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정수 씨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평생 가난하게만 살았는데 이제 좀 살아보면 안 되나? 당신도 좀 나가서 친구들이랑 어울려? 이제 돈도 있는데 뭘 그렇게 집에만 있어? 그 말에 순자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말도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9월의 어느 목요일 오후, 정수 씨가 급하게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향수도 더 많이 뿌렸죠. 여보, 어디 가는 거야? 친구 생일이라서 좀 늦을 것 같아. 그런데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지갑을 떨어뜨렸습니다. 급하게 주우려다가 지갑 속 내용물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순자 씨가 도와주려고 가서 보니 지갑 속에서 떨어진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낯선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젊은 여자였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화려하게 치장한 여성의 사진이었어요. 순자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지? 정수 씨는 황급히 사진을 뺏어들며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는 서둘러 나가버렸죠.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설마. 하지만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이상한 행동들이 모두 설명되었거든요. 그날 밤 정수 씨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서 평소보다 더 진한 여성용 향수 냄새를 풍기며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죠. 이 나이에 73살인 나를 두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며칠 후 순자 씨는 용기를 내어 정수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관절염으로 아픈 다리를 이끌고 시내까지 버스를 타고 갔어요. 시내의 한 고급 카페, 그곳에서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젊은 여자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본 바로 그 여자였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화려한 옷을 입고 진한 화장을 한 여성. 그 여자는 정수 씨에게 애교를 부리며 비싼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오빠 저거 예쁘지 않아요? 나한테 사줄래요? 정수 씨는 기꺼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75세 할아버지가 40대 여성에게 오빠라는 말을 듣고 있는 모습. 순자 씨는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50년 부부의 사랑이 36억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을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 씨는 계속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나?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가 그 여자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통장 내역을 보니 매달 300만 원씩 현금으로 인출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옷, 고급 레스토랑 식사, 36억 중에서 벌써 1억 가까이 그 여자에게 쓴 거였죠. 그 후로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다른 여자 향수 냄새가 나도, 심지어 새벽 3시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자는 날이 있어도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뭐가 불만이야? 정수 씨가 짜증을 내며 물어봤을 때도 순자 씨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사실 순자 씨에게는 할 수 있는 선택이 많지 않았습니다. 73세 나이에 관절염으로 거동도 불편한 상황에서 남편을 떠날 수도, 크게 따질 수도 없었던 거죠. 이웃들과 친구들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요즘 정수가 바람 피운다며? 시내에서 젊은 여자랑 다니는 거 봤다는데? 에이, 그런 소문 믿으면 안 돼. 친구 딸인가 보지 뭐.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친구들이 많아져서 바쁜 것뿐이에요. 하지만 친구들이 돌아간 후에는 혼자 울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아는 사실을 자신만 모르는 척해야 하는 것도 괴로웠고, 50년을 함께 산 세월이 36억 앞에서는 너무나 가벼웠던 것도 서러웠죠. 내가 그동안 뭘 한 걸까? 50년을 함께 살면서 쌓아온 사랑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건가? 더 힘든 건 정수 씨의 변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순자 씨의 관절염을 걱정해서 무거운 것도 대신 들어주고, 아플 때면 병원에도 함께 가주곤 했는데, 이제는 순자 씨가 아파해도 관심조차 없었어요. 병원비 걱정은 없으니까 혼자 가서 치료받아. 나는 약속이 있어. 그렇게 말하고는 또 어디론가 나가버리는 남편을 보며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생기면서 남편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남편 안에 있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거라는 걸.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50년 전, 가난하지만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날. 예전에는 매년 결혼 기념일이면 둘이서 짜장면이라도 먹으러 나갔는데, 그 애에는 정수 씨가 기억조차 하지 못했어요.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정수 씨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미안.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하자. 그리고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나가버렸죠. 분명히 그 여자를 만나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정수 씨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를 위해서, 아니, 자신의 젊음을 사기 위해서 말이죠. 명품 가방, 비싼 보석, 해외여행, 심지어 그 여자 이름으로 고급 아파트 전세금까지 내줬습니다. 36억이라는 거금도 무한정은 아니었습니다. 벌써 3억이 넘게 사라져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정수 씨의 건강이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40대 여자를 따라다니며 과도한 음주와 불규칙한 생활을 하다 보니 몸이 급속히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얼굴은 헬쑥해지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여전히 젊어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염색약으로 머리를 검게 물들이고 비싼 옷으로 치장했지만 세월을 속일 수는 없었죠. 그 여자도 점점 정수 씨에게 냉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계속 받으면서도 만나는 횟수는 줄어들고 오빠 요즘 너무 바빠서 라는 핑계가 잦아졌어요. 정수 씨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더 비싼 선물, 더 고급스러운 식당, 마치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어느 날 밤 정수 씨는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새벽 2시 술에 취해 들어오다가 현관에서 그대로 주저앉은 거예요. 급성 췌장염이었습니다.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었죠. 119를 부른 건 순자 씨였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자신을 무시하고 상처만 줬지만 위험에 처한 남편을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응급실로 실려가는 정수 씨를 지켜본 건 순자 씨뿐이었습니다. 그토록 아껴준다던 젊은 여자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많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음주량이 너무 많아서 가족분들이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원망스럽고 아무리 상처를 받았어도 이 사람이 죽으면 자신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병원에서 보낸 2달, 정수 씨를 돌본 건 오직 순자 씨뿐이었습니다. 관절염으로 아픈 다리를 이끌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병원을 오가며 죽을 정도로 아픈 남편을 간병했죠. 병원비는 하루에 30만 원씩 나갔지만 순자 씨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 써야지. 언제 써요? 하지만 정수 씨가 가장 찾은 건 그 젊은 여자였어요. 내 핸드폰 어디 있어? 연락 좀 해줘. 순자 씨는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 여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병문안은커녕 안부 문자 하나 오지 않았어요. 한 달째 되던 날 정수 씨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본 얼굴은 순자 씨였어요. 야윈 얼굴, 헬쑥한 모습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아내. 그제야 정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동반자가 누구인지, 자신이 죽을 뻔했을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수 씨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을 때 순자 씨는 대답했습니다. 미안해할 것 없어요. 당신이 아플 때 곁에 있는 게 그게 부부잖아요. 그 말에 정수 씨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울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퇴원하던 날 정수 씨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 여자와의 관계도, 허영심도, 가짜 젊음에 대한 욕망도. 순자야, 이제 정말 둘이서만 살자. 남은 돈으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과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재 김정수 씨와 박순자 씨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36억 중 많은 돈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20억 정도는 남아 있어서 노후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진짜 사랑이죠. 정수 씨는 다시 예전의 소박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염색도 그만두고 비싼 옷도 입지 않아요. 대신 순자 씨와 함께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함께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죠. 순자 씨는 말합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돈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돈은 그냥 사람 안에 원래 있던 걸 꺼내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깨달았죠. 저는 그 사람의 없을 때를 사랑했고 그래서 있을 때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수 씨도 고백합니다.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젊어진 기분이었어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20대로 돌아간 것 같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75세는 75세일 뿐이고, 진짜 젊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어요. 정말 바보 같았죠. 5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두고,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두 사람은 이제 매주 함께 성당에 다닙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죠. 36억을 얻었던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서로를 다시 찾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돈은 분명 좋은 것입니다. 편안한 노후를 만들어주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돈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때로 시험을 받습니다. 돈으로, 욕심으로, 유혹으로.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더 단단해지는 법이죠. 36억이라는 돈이 이 부부에게 가져다 준 것은 사실 돈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거였어요. 가진 것보다 지켜낸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진짜 가치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큰 행운이 찾아온다면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극장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인생극장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